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월간조선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주로 정치, 사회 분야 기사를 써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행태, 세금 낭비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기사를 써왔는데, 최근에 이제 원체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생기고 월간조선도 월간조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4달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 유튜브 채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인 4.15 총선 선거운동 시작일 전인 오늘 4월 1일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선대위 지도부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왼쪽, 지금 이거는 이제 좌우 반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실 겁니다만, 이렇게 왼쪽 가슴에 손을 얹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경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세보니까 28건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10시 50분 현재 28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다수가 황교안, 국기의 목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듯한 기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상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예의와 품격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현충원 참배에서 가슴에 손을 얹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잊어버리고 목례를 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오랜 생활 공직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가 지도자급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예의와 품격을 중시해야 할 보수정당의 대표답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황교안 대표는 국기에 대한 경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불리한 선거 판세 속에서 어떤 미래통합당의 메시지 이런 거를 전달해야 될 것도 모자란 이 시기에 왜 이 국기에 대한 경례로 이렇게 온갖 지면을 장식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황교안 대표의 실수를 갖다가 보도하는 언론 매체의 무식함입니다. 무식함. 아마 여러분들 그 황교안 목례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걸 보도한 매체가 어느 곳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8개니까 거의 주요 매체는 다 보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인 게 이게 목례입니까? 목례라는 거는 이 목례에서 목이라는 건 눈목입니다. 눈목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눈 인사를 한다는 거 그걸 갖다가 목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목례인데, 목례가 목을 숙인다고 해서 목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목례 이거 어린이들한테 설명해주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하는 인사 예절, 미소 짓는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이며 가볍게 하는 인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목례라는 건 눈인사입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국기에 대해서 눈인사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국기가 무슨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눈을 마주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갖다가 국내 주요 매체들이 다 황교안 국기의 목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묵례라고 해야 됩니다. 묵례. 여러분들 그 묵념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묵념의 묵자가 잠잠할 묵, 말 없을 묵, 묵묵할 묵 이겁니다. 말 없이 고개를 숙여 하는 경례를 갖다가 묵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오늘 묵례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벗어난 거냐? 물론 벗어난 거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손을 갖다가 왼쪽 가슴에 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하려다가 갑자기 국립현충원장?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과연 우리나라 이 정치권 여당 집권 여당의 선대위 상금 부대변이라는 자의 수준, 그 다음에 이 언론 매체의 수준을 보십시오. 이걸 목례라 그럽니까? 국어도 모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그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실수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 작년에 조계사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합장을 안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독실한 신자.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 신자로서 조계사에 간 게 아닙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조계사에 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자유한국당이 기독교당이었습니까? 설사 기독교당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중에는 분명히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뭐 하다못해 무슨 무슬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앞세우는지 몰라도 합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에 갔으면 절의 예법을 따르고 교회에 갔으면 교회의 예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왜 근데 그 공당의 대표로서 거기에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앞세운 겁니까? 아니, 그럴 거면 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까?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왜 정치판에 들어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것도 일종의 실수이긴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 측에다가 명절 선물로 육포를 보내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우한 폐렴이 확산될까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일부 교회에서는 무슨 일요일 날 예배를 강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행입니다. 만약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면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제발 조금만 좀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무리한 부탁입니까? 그걸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까? 종교계는? 교회는? 지금 국민들이 다 자기의 하고 싶은 걸 다 자제하고 이 따뜻한 봄날에 벚꽃 구경도 한번 하고 싶고 어디 놀러 나가서 외식도 한번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이 시기에 그 한 1, 2주 교회 안 나간다고 큰일이 납니까? 나라가 망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그 얘기를 하냐 그겁니다. 황교안 대표 무슨 의사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전염병 전문가입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에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해대서 그나마 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일부 그 지지자들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그 말이 지금 정녕 이 시기에 나와야 될 말입니까? 정말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또 말실수를 한 게 또 있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냥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무슨 참여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 및 이런 거 처벌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기심 때문에 들락날락했으면은 좀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N번방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N번방 사건은 조주빈이라는 자칭 악마와 그 수하들, 그 공범들 그리고 그들한테서 돈을 내고 그들한테서 미성년자 강간, 성착취, 성추행 이런 영상을 사들인 그 사람들을 갖다 처벌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민심은. 근데 그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달리할 수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법적인 판단입니까? 뭡니까? 그냥 아니 그리고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판사입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기도 전에 검사가 지금 수사기관이 이들의 혐의를 지금 완전히 다 밝혀내기도 전에 왜 야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선거판 속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황교안 대표 주변에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조언해줄 참모들, 측근들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변변한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천 문제로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대는 제발 그 입 다물고 종로에나 신경 써라. 종로에나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홍준표 대표의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 제발 종로에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종로 선거에 신경 쓰려고 김종희 씨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김종희 씨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종희 씨가 지금 그 80, 우리 나이로는 81살 그 노구를 이끌고 지금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고 미래통합당 지지를 지금 호소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왜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까? 왜 대표란 사람이 이렇게 자꾸 구설에 오르는 겁니까? 이거 결과적으로는 해당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너무 신중해가지고 그렇게 종로에 출마해라 해도 대답도 안 타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마침내 출마 선언을 하고 그렇게 우유부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리더십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대표, 왜 이런 실수들을 할 때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왜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구설이 자꾸 오릅니까? 앞으로 어떤 실수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마 지지자들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종로 선거에 집중하십시오. 그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첫 영상은 이만 줄이고 다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영상이라서 이 화면 구도나 조명이나 그리고 심지어 지금 조명도 안 켰습니다. 예, 이 조명이나 음향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제 이 언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발전하고 개선된 모습을 나날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